자, 물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모텔에 있는 물과 스위트룸에 있는 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도 브랜드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마케팅은 무엇일까?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 정의한 마케팅의 정의는 고객이나 사회에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창조, 소통, 전달, 교환의 과정 및 활동이다라는 건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면 결국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과정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듣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다고 봤을 때, 그럼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마켓은 시장 중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실제로 마켓이란, 시장이라는 단어에 ing가 붙어서 이 시장이 뭐가 원하지? 시장에서 좌지우지되는 내 포지션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이걸 고민하는 게 마케팅이라면, 브랜딩은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 우리 브랜드의 핵심은 이거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야를 나는 꾸준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는 걸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브랜딩은 한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이면에 있는 핵심 가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군복 입었을 때 남자분들 애티튜드 다르고, 정장 입었을 때 애티튜드 다르고, 운동복 입었을 때 애티튜드가 다르죠. 그렇지만 그 옷들을 TPO에 맞게 우리가 맞춰서 입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내 브랜드를 우리 시장에, 지금 상황에, 요 마켓에 맞게 판매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뭔가를 다가가는 행동이나 캠페인을 한다는 것이, 다양한 툴과 들을 활용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 브랜드만의 가치, 우리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사람이고, 그걸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마케팅은 남과 나를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히는 거죠. 그렇지만 브랜딩은 결국 절대 변하지 않는 나다움으로 남과 내가 다르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업계 1인자들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자에 별로 신경을 안 쓰죠. 남이 어떻게 하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돼.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우리다운 디자인이 뭘까? 우리다운 메시지가 뭘까? 우리만의 가치가 뭘까를 계속 고민하고, 그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계속 나누면서 이거에 같이 공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과 이걸 계속 끊임없이 나누면서 팬들과 소통을 하는 게 바로 브랜딩인 겁니다. 작은 브랜드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브랜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에게 명확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야,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신제품이 나온다고 할 때 믿고 사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고, 이 브랜드가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게 나랑 잘 맞다라고 생각하면, 얘네는 뭘 팔아도 별로 비교를 안 하고 사게 되는 거죠. 난 이 브랜드 잘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생각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인지도 덕분에 신제품 출시할 때 크게 막 프로모션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실예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나이키에서 신발 신제품 나올 때 줄 서서 사잖아요. 한정 수량으로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오프라인으로만 줄 서기가 돼서 실제로 나이키 매장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막 사람들 텐트 치고 와서 자고, 막 새벽까지 줄 서 있어서 막 번호표 받고 사고, 이런 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온라인으로 줄을 서잖아요. 럭키드로우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가 돈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간택을 받아서 럭키드로우에 선정이 돼야 그 신발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키는 그거 한다고 광고하나요? 안 해요. 사람들이 알고 와서 사는 겁니다.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신발은 나이키, 운동화는 나이키, 이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얘네가 뭘 내놔도 난 사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번 브랜드가 구축이 되면 그 브랜드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우리 팬들에게 강력한 구매력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인식의 차이고 가치의 차이입니다. 자, 물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물도 브랜드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텔에 있는 물과 스위트룸에 있는 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도 브랜드에 따라서, 그 브랜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은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 인식의 차이입니다. 가치가 눈에 드러나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인식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거고 가치가 그레이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인식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일까? 우리의 컨셉과 컨텐츠를 이미지를 반복해서 각인을 시키면 우리의 여러 가지 채널들에 반복을 해서 노출을 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브랜딩 두 가지 축은 컨셉과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하는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한 브랜드인가? 우리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이 클리어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컨셉을 어떻게 사람들이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걸 실제로 만나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제품을 만나기 전에도 내가 이거를 직접 산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로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그 제품을 샀을 때도 나에게 배송이 되고 혹은 내가 그 제품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져본 순간부터 실제로 사용하고 버리는 순간까지도 그 내가 생각한 그 핵심 가치와 컨셉의 경험이 다 모든 순간에 묻어져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객 경험이고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이죠. 작은 기업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더 필요합니다. 브랜드가 구축이 되면 비용이 절감이 돼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케팅이나 브랜딩이 그런 거예요. 오히려 마케팅은 조금 더 반짝 효과를 노릴 수가 있죠. 그 순간 뭔가 트래픽이 오른다거나 방문자 수가 는다거나 판매가 일어난다거나.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후죠.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이 진짜 경험이 좋아야 되고 내가 그 전에 썼던 거 다른 브랜드와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 다른 가치가 있어. 라는 걸 분명히 브랜드에서는 그걸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재구매가 생기고 추천이 생기고 우리의 팬이 생기는 거죠. 그 마음을 갈팡질팡해서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꾸준히 내가 가지고 내 브랜드에 대한 철학, 내 브랜드에 대한 핵심 아이덴티티를 꾸준히 밀고 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팬이 구축이 되는 거죠. 결국 물리적인 차이, 그것은 경쟁자에게 금방 따라잡힙니다. 여러분 아시죠? 금세 새 제품이 나오고 경쟁자들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하시는 아이템들도 아주 정말 너무 새로운 게 아닐 거예요. 0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에서 벤치마킹을 했을 거고 거기에서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느꼈을 때 이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게 없지? 나는 이걸 조금 더 충족해 줄 수 있는 내가 고객의 입장이었으니까 이걸 더 잘 알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모여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셨을 거예요. 물리적인 차이는 여러분들도 금세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경쟁자들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상의 차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한 번 각인이 되면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